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미국은 더 이상 봉인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2019년 미국은 WHO에 4억 5,200만 달러를 낸 데 반해 중국은 고작 4,200만 달러를 냈을 뿐이며 2018년에도 미국은 5억 달러를 기여한 데 반해 중국은 고작 4천만 달러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레션 델러도 WHO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치 공방이 아니라 문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 의회는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하야할 때까지 WHO에 대한 예산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홀리 상원 의원도 테드로스는 치욕이다. 미국은 중국과 공모하는 테드로스가 사직할 때까지 WHO에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전에 아소타로 일본 부총리도 WHO는 CHO로 개명해야 한다고 했으며 태국 대표도 우한에서 WHO 회의를 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테드로스에 대해서는 전 세계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중국의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 세계가 당신이 중공의 주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중국의 괴뢰 노릇을 하니 아프리카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거센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테드로스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부당하게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타이완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거의 석 달 동안 블랙, 니그로라는 조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은 타이완의 네티즌들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외교부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오우장한 대변인은 테드로스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타이완 정부와 국민을 비난했다면서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WHO의 과실 책임을 감추기 위해 엉뚱한 대로 시선을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은 성숙하고 높은 소양의 민주선진국가로 절대 국민들에게 WHO 사무총장에게 인신공격을 하라고 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타이완은 WHO로부터 정치적 차별을 받은 피해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도 테드로스의 근거 없는 모함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타이완은 어떤 형태의 차별에도 반대해왔으며 오랫동안 국제 무대에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게 뭔지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테드로스 사무총장을 타이완에 초청해 타이완인들이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의 땅을 밟는 순간 타이완인들의 방역 노력을 알게 될 것이며 불공평한 대우와 차별이라는 것이 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WHO는 타이완이 가입해야 비로소 국제 조직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영국 대학에서 전염병을 전공하고 보건 관련 국제 NGO에서 활동해온 타이완 유학생도 테드로스 사무총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테드로스의 터무니없는 제네바 기자회견을 접하고 충격과 함께 슬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자신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타이완 사람들은 레이스, 컬처, 스킨 컬러를 가지고 절대 아프리카를 비아냥거렸을 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테드로스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 촉구 역시 인종차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우한 폐렴과 싸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대한의 공헌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타이완은 비록 WHO에서 배제됐지만 결코 포기하고 있지 않으며 자국을 지켜낸 여력으로 우한 폐렴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방국가와 아프리카를 지원하고 있다고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타이완인들은 해외에서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조국을 위해 변호하는 이 여학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영어명 비비 린 웨이라는 올해 22살인 유학생의 이 영어 유튜브 방송은 순식간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도 국가가 필요할 때 타이완을 위해 목소리를 내줘서 감사하다고 치하했고 린 웨이는 차이 총통에게 부드러우면서도 굳건하게 타이완을 이끌고 반격해달라고 답했습니다. 린 웨이의 애국심과 경력이 타이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난소 종양을 극복하고 타이완계로는 유일하게 네덜란드의 유나이티드 월드 칼리지 마스트리트에 합격한 뒤 현재는 영국 에딘버러 의과대에서 전염병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린웨이는 15살 때 방송사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타이베이 대표로 출전해 감미로운 목소리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즉석에서 MC의 기질도 선보였습니다. 린웨이의 모교 선생님들도 그녀를 자그마한 체구에 귀여운 인상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미래의 꿈을 물어봤더니 국경 없는 의사회에 참여해 가난한 나라에서 인수를 펼치는 것이라고 당차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린웨이는 부친이 교직에 종사해 부유층은 아닙니다. 네덜란드 유학 때부터 학비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장학금과 함께 스터디 플랜을 탁월하게 작성해서 별도의 학비까지 보조받았다고 합니다. 린웨이는 영어뿐 아니라 헝가리, 체코어도 구사하는 멀티링구얼입니다. 비싼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학비도 타이완 국내에서 그녀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본 이들이 기업에 요청해 학비를 마련해줬습니다. 반드시 꿈을 이루고 귀국해 국가에 보답하라고 주변에서 격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애국심에 충만한 린웨이는 1월 11일 치러진 총통 대선에도 귀국해 투표를 했습니다. 고향인 일란에서 차잉원 총통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호국 보태, 나라를 지켜 타이완을 보유하자는 팻말 옆에서 차이 총통의 얼굴이 들어간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테드로스가 타이완을 비난하고 있지만 타이완은 오히려 이디오피아 교환학생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타이완 학생들과 시민들의 성금으로 동맥경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거친 이디오피아 여학생은 연신 타이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를 도운 타이완 학우들은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타이완은 전 세계에서 정상적으로 학교가 개학한 5개 국가 중 하나라는데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과학기술부가 지도하는 방역국가팀은 덴마크와 합작으로 12분 만에 결과를 도출하는 우한폐렴 즉석 진단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덴마크에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혈액만으로 우한폐렴 확진 여부를 가려내는데 정확도가 90%에 달합니다. RNA 테스트는 호흡기를 검사하며 4시간이나 준비하는 데 반해 이 시스템은 12분 만에 무증상 환자까지도 확진 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6월이면 시중에 출시됩니다. 4월 8일 차잉원 총통은 세계 2대 클로로킨 원료 생산 공장을 찾았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은 우한폐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타이완인들이 반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1톤의 원료로 500만 개의 약품을 제조해 20만 명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 유럽과 우방국의 의료 물자를 지원하기로 한 차이 총통은 우한폐렴 상황이 심각한 일본에도 마스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태풍에도 양국의 협력은 이를 극복했다면서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만나자고 일본어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베 총리도 중공이 사용하는 간체자가 아닌 번차제 메시지로 이에 화답했습니다. 이번에도 타이완 친구의 우정 넘친 격려와 지지를 받아 감사하다면서 일본과 타이완 모두 함께 힘내자고 말했습니다. 우한폐렴의 혼란을 틈탄 중공의 무력 침공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차잉원 총통은 육군 자주포부대 여군 포병반을 시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여군들이 눈 깜짝하지 않고 익숙하게 98kg이나 되는 포탄을 장전하는 전비태세를 보고 감동받았다고 격려했습니다. 국토 방위는 남녀 구분이 없다고 강조한 차이 총통은 후방의 전력 상당 부분을 방역에 투입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적의 공격에 물 샐 틈 없는 방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O를 둘러싼 국제 공방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정부와 국민들이 똘똘 뭉쳐 중공에 대항하고 있는 타이완은 국방에서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몇 가지 단신을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섬서성 쌍루어 시내는 폭우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주민들은 봄이 와서 가벼운 옷을 입었더니 다시 털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우박은 폭우와 섞여 도로가 얼음 조각이 흐르는 강으로 변했습니다. 대단한 기상이변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시민은 불안한 우박의 얼음 눈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빙하를 헤치고 달리는 버스는
마치 쇠빙선과 같은 모습입니다. 빙하의 도도한 물결에 온갖 쓰레기도 떠내려갑니다. 평생 보지도 못한 기상이변에 중국 네티즌들은 하늘이 노였다며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북쪽은 얼음바다, 남쪽은 불바다가 되는 것 아니냐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조선소에 불이 났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건조하고 있는 최신형 075함에서 난 불입니다. 075함은 상륙 강습함으로 헬기 착륙 갑판이 있는 경항모급 함선입니다. 중국은 조선소의 일감이 떨어지자 해군 함정을 집중 건조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에서 기업을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가 2,4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자국 기업의 중국 철수를 돕기로 했습니다. 2,435억 원 가운데 2,200억 원은 중국 내 일본 기업이 일본 본토로 회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35억 원은 중국 내 회사가 공장을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릴로케이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2004년부터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지만 이제 우한 폐렴으로 더 이상 세계 공장으로서 중국은 유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일본 기업들은 대체로 수출 기업들입니다. 다만 중국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하는 자동차 같은 일부 제조업은 그대로 남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한 이래 형성된 국제적 분업체계가 우한 폐렴 사태를 계기로 철저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계적 트렌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일시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트렌드에 과감하게 응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한국만 예외가 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